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부동산 3법이 통과되고 또 8.4 대책에 나왔는데 이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많은 관심, 대책 그리고 관련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엔 윤희석 통합당 의원의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발언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는데 또 이어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같은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발언을 해서 화제입니다. 자, 이 시간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연결해서 임차인이 바라본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네, 진짜 임차인 용해인 의원이시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부동산 대책 호소 발언을 하셨습니다. 윤희석 의원의 발언을 살짝 벤치마킹 하신 것 같은데, 자, 같은 세입자인데 입장은 전혀 달랐던 이유 뭡니까? 네, 저는 정확하게 차이가 났던 점은 이 부동산 대책의 타겟팅을 누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국민들이 누구냐에 대한 차이가 좀 가장 큰 차이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윤희숙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셨지만 사실은 임대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저는 임대인도 임대인이지만 사실은 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입자들의 이야기가 좀 더 이 부동산 대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좀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용 의원께서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할지 걱정된다. 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집을 새로 구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 여당은 근데 일부 의원들이 월세 전환이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용 의원께서는 세입자 입장에서 전월세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건 세입자들에겐 분명히 부담이 되지요. 지금 다양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증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월세에 비해서는 훨씬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전세가 전반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다라는 것은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랬을 때 전세와 월세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이제 월세보다 전세를 더 많이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집값 자체를 잡으면 여기에 연동된 임대료들이 동시에 낮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제가 본회의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 집값을 잡아야 전세든 월세든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대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게 되면 전세가 아니어도 가계 부담이 좀 그래도 덜어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죠. 네.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자, 이걸 좀 낮춰주도록 개정을 한다면 관련 제도를 바꾼다면은 전세가 아니어도 즉 월세를 살아도 가계 부담이 좀 덜어질 것 아니냐? 네, 현행은 4%인데요. 예, 그렇죠. 실제 시장에서는 한 6% 정도로 그러니까 6%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4%의 기준을 낮추는 정책보다는 실제로 지금 정해진 수준에서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얘기하신 대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네. 지금 현재 사실은 그보다 훨씬 높게 지금 책정돼 있는 사실상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점검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바꿔 나가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기준은 4%인데 실거래는 한 6%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예. 실제로는 4%로 이루어지도록만 하는 정책만 나오더라도 세입자들한테는 크게 부담이 줄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용해인 의원께서는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네네. 집값 잡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이번에 통과한 그러면 부동산 3법 개정안 이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은 완전한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종부세라는 것도 사실은
상위 1%, 그러니까 1년에 5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내는 네. 세금인데요. 예.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초부자들에게만 규제가 들어가는 방식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 예. 이 전반적인 부동산 집값을 잡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토지보유세 같은 좀 보편적인 증세와 여기에 결합된 적극적인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으로서 토지기본소득 이런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기본소득이요. 네. 자, 토지 기본소득을 제시하신 그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토지 보유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 지금처럼 상위 1%의 핀셋 증세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네. 나머지 99%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 조금 더 관심이 떨어지고 그랬을 때 이 1%의 저항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여론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좀 네. 보편적인 보유세로서의 토지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이게 시골에서 자기가 직접 농사 지으면서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혹은 1가구 1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땅과 이 모든 땅이 같이 이제 보유세가 부과가 된다면 네. 실제로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혹은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욱 부담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마련된 토지 보유세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n분의 1의 배당을 함으로써 이 부동산 불평등으로 인한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재분배 정책으로서 또 함께 토지 기본소득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예. 한국에서 한 0.8% 정도의 토지 보유세가 도입되고 이것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어줄 경우에 전 국민의 한 75%는 자기가 내는 돈보다는 받는 돈이 더 많게 설계되어 있는 토지 보유세와 토지 기본소득 모델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델 관련해서 또 다른 의원들과 좀 이렇게 공감하신 부분도 있습니까? 같이 이를테면 혼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연대해서. 네, 이 안을. 국회에서 한 차례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예. 부동산 대책 관련된 토론을 진행했었고, 제가 이번 본회의 발언에서 이런 추가적인 대책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한 만큼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책에 대한 논의도 제안하고 또 아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호응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토지 소유제를 지금 말씀하신 건 아무래도 이 토지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을 낳는 하나의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네.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셔서 그러신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땅이라는 것은 공공재의 성격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이 땅 주변에 어떤 사회적 인프라가 깔려 있느냐. 그러니까 네. 그 사회가 이 땅의 주변에 어떤 투자들을 했느냐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명동에 있는 땅과 전국에서 제일 싼 땅인 전남 진도군의 옥도리에 있는 땅의 가격이 다른 건 주변 사회적 인프라의 차이이기 때문인데요. 예. 그랬을 때 이 땅에서 나오는 이 불로소득이 어떤 나의 노력으로 나오는 소득이 아니라 이 사회적 투자를 통해서 형성된 이 소득이라고 할 때 네. 이 소득의 이 부동산을 통한 이윤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하고 또 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보유세 부분이 이른바 거래세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세보다는 저세 저항이 좀 더 혹시 뭐 크지 않을까? 또 적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래세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를 낼 정도의 이제 부동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종부세나 아니면 거래세, 양도세 같은 것들이 높아졌을 경우에 사실은 부동산을 팔지 않고 예. 편법으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면서 버틸 수 있는 이제 부자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랬을 때 오히려 부동산을 팔고 가격을 내리기보다는 좀 세금을 내면서 버티면서 사실은 정권이 바뀌길 기다릴 텐데 그랬을 때 이 거래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식은 오히려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그 임대차 3법 이것도 이제 통과됐는데 네.
자, 임대료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껑충 뛸 수 있다. 전세 같은 경우. 네, 이런 네.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결국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임차인 보호와 관련돼서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김현미 국토장관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 네, 전월세 네. 전환율의 실효성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4% 수준에서 전환이 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지금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신규 계약은 사실은 이 전월세 인상률 상한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혀 이 없죠. 네. 그래서 신규 계약의 경우, 그러니까 2+2년으로 계약 기간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네. 이 4년 뒤에 이 임대료가 껑충 뛰면 어떡하냐 같은 우려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인상률의 상한을 하는 제도들이 좀 더 논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 정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부분이 왜 빠졌을까요? 아무래도 좀 이게 되게 시급하게 네. 이 사안의 시급성에 비례해서 법안들을 논의하고 통과시켰던 만큼 일단 지금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네. 그 다음 수준의 논의로 좀 남겨두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 따르면 그 공공분양 그 절반 이상 공급 물량을 청년과 신혼 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제 공급의 물량을 확대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지금 시대의 변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신혼부부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에 맞춤형 공급이라고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들으셨겠지만 처음에 정부가 발표한 직후에 서울시가 사실은 정부와 사실 의견이 맞지 않는 엇박자를 내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관련해서 사실은 용적률을 높이고 네. 층수를 높이는 거 50층까지 높이는 그 부분이었는데 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엇갈린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서로 불협화음이 사실은 이미 사실은 이제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이게 앞으로? 네, 서울시는 이제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에 맡겨두는 것이 맞다. 특히나 이제 공공참여형 재건축이라고 했을 때 그 사업에 어떤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셨습니다. 근데 예. 물론 이게 사업 자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봉합을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이 실효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정책의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공공참여형 고물 재건축에 대해서 예.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캐치가 되지 않는 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50층으로 높이는 것이 서울시의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더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서울시가 반대를 한다면 지금도 반대를 한다면 좀 밝혀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재건축 관련돼서는 재건축을 할 때 이제 강남의 땅값이 비싼 곳에 재건축을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공급되는 물량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아파트 물량들이 공급이 되면 사실은 그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집이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대랑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주제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네. 올해 최저임금보다 130원 오른 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이 결정, 이 액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130원이 인상되었다는 건 실질적으로는 좀 인상되지 않거나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예.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 최저임금이 이렇게 사실상 동결이나 삭감이 된 만큼 정부나 기업들이 이제 해고와 고용 유지 등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 주셔야 이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는 동결이나 삭감된 것에 대해서 예. 많은 국민들이 또 이렇게 양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